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금일 또 장이 열렸는데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죠. 2100포인트대에서의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됐나요? 2주간 계속 등락을 거치면서 점진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지수의 상승보다도 종목 상승에서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기분이 좀 좋아지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2분 33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2135포인트. 올라오고 있어요. 전날 0.68% 대비 상승하고 있네요. 전날 대비해서. 수급은 외국인이 여전히 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코스피의 현물 수급을.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선물까지 현재 한 3,600개, 한 2,800개 정도죠. 매수 수량으로는 금액은 한 3,60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일단 오전장부터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 시장에서 오늘 올라가는 포인트, 어제 이제 해외 증시에 좀 포커스를 좀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 문제가 이제 데드라인은 6월 5일까지입니다만 21일, 22일 날 타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동안 계속 이제 배째라식으로요 그리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이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이 나오면서 어제 유럽 증시가 급등을 했죠. 이 시간 중에서 독일 증시에 11,600포인트를 넘어서면 파워가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11,900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리스 문제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문제만 사라진다면, 단기적인 문제만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악재로서 돌발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들겠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리스 문제가 어제 좀 타격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됐고, 또 하나는 미국 주택 착공 건수 2007년도에 11월 이후 최대 건수다. 113만 건이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ECB에서 또 하나 불을 땡겨줬습니다. 립서비스인지 진실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9월 달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한번 발언합니다. 5, 6월에 더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아마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서 유로화를 좀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립서비스 차원이 아닐까. 진짜 해준다고 하면 또 증시의 자금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 증시가 오늘 상승에 좀 힘을 좀 더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국 지금 구간에서 종합주가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을 좀 더 힘있게 끌어올리는 거 보시면, 자, 상위 종목에서요, 특히 IT 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의 관심 종목 상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삼성전자네요. 역시 어디서요?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였죠. 올해 연시초가 자리가 있었던 134만 원자에서 브레이크는 일단 걸릴 것이다. 여러 번 브레이크 걸리다가 좀 더 내려왔는데, 내려와 봐야 바로 129만 7천 원, 4천 원자에서 걸릴 것이다. 강한 반등을 어제 오늘 이끌어 주다 보니까 시장의 힘이 좀 붙어버리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일단 5월 달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점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5월 저점은 삼성전자 나왔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140만 원까지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6거래를 나오는데, 그 시간 안에 빠르게 갈 거냐? 그건 좀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고 봐요. 137만 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또 힘겨루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IT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또 삼성전자까지 바운딩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를 또 얘기해드렸죠. 어제 시간에요. 많이 시장이 좀 더 약진해서 상승이 올라간다면, 더 많은 상승 랠리를 이어지게 하려면 자동차주가 좀 힘을 내야 된다. 근데 기아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올라왔을 때 전고점 기술적인 브레이크 자리 47,500원을 받고 또 강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전차군단 오늘 힘을 붙어주고, 이 상황에서 또 강력한 힘이죠. 보시면 오늘 증권주, 제약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부터 시작해서 삼성증권 전부 다 지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7%대. KT부차증권은 거의 상한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증권주 설명드릴 때 이 거래량이 터진 16,000원짜리 기준으로 등락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기간주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 조정의 등락을 5월 달까지 계속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왜 이렇게 올라오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자료를 보시면 증권주가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 당연히 지수도 상승하니까 지수 상승의 힘에 의해서 증권주가 올라오는 거 맞고, 또 하나는 이슈가 살짝 하나 더 붙어졌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은행권은 벌써 시스템 구축을 올 하반기부터 해 나가고, 이제 실질적으로 12월 달부터 1단계를 가고요. 그 다음에 여타 금융권이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등 올 하반기부터 구축을 한 다음에 내년에 실제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봄부터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뭐 은행권도 뭐 좋겠지만 사실 증권사 쪽에서 더 많은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슈화가 되면서 또 단계적인 강한 상승이 오늘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증권주는 이것이 실질적인 진실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포인트, 코스닥에서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증시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활발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 지수가 만약 여기서 당장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 가서 2,300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권주 또다시 신고가를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비대면 실명하기는 어떤 단발적인 이슈 포인트고, 또 실질적으로는 실적 상승 그리고 지수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 증권주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약주를 한번 볼까요?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제약주 보기 전에 제가 깜빡했네요.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흐름이 좀 나왔었던 게 있어요. 특징적으로 뭐 보시다시피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동아기업, 그렇죠? 그다음에 선창산업, 또 그리고 한샘, NX, 하츠, 이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냐면 재건축 관련돼서거든요. 인테리어 쪽인데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신고가도 나오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왔던 국면이 어디까지 지속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이 종목군들이 단순하게 그냥 재건축의 바람에 의해서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특히 주방용품 쪽이죠. 주방가구 쪽에서의 3인방, 한샘,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 그 다음에 NX까지 보시면 실적이 2012년, 13년, 14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바람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그 TV 뭐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또는 요즘 인기 있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은 셰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 대해서의 좀 변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습받는 프로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주부들 대상으로. 근데 지금은 예능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TV 프로 하나를 보더라도 생각의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예전에 그 아빠 어디가라는 그런 프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행 관련주도 엄청나게 또 올라왔고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방 가구 쪽에 대해서의 트렌드 변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이게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한샘, 다음 자료를 보시면 또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은 아주 크진 않아요, 한샘보다는. 그런데 영업이익은 아주 빠르게 개선됩니다. 2012년도에 32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14년도에 무려 10배입니다. 342억 원. 그러니까 실적을 동반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NX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NX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2014년도에 54억 원으로 흑자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 올해는 또 예상치가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은 100억. 상당히 높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주방용품 관련된 이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샘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관심 종목에서 한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이 보시면 2012년도, 결국 2013년도 실적이 좋아졌던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지속은 계속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이 거래량이 좀 중요한데,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진 지점에서 눌림목이 별로 없이 그냥 또다시 상승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당장에 강해지기보다는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 바로 이 5주이평과 전환선을 종가상 이탈한 지점이 나오면 변곡 최고점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눌림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샘의 현대리바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도 주봉입니다. 이 차트는.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같은 밸런스잖아요. 결국 주방 가구들은 같은 실적과 같은 업종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이런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터졌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디서 터졌어요? 최고점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떨어진 다음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리바트는 오히려 35,000원의 강력한 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좀 굵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현대리바트는 35,000원에 지지받으면서의 리바운딩이 계속 형성되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갖게 하고, 반대로 한샘은 먼저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의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쉬어갈 차이, 이런 밸런스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주방가구 용품들은 올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대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약주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를 보시면 엄청나죠? 누가 지금 태클을 걸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 2011년도, 2012년도에 방송 활동을 통해서도 한미약품 기준으로 앞으로 하여튼 노후 고령화 세대 때문에, 또 하나는 과거 87년도 일본의 제약주 업종하고 똑같은 환경의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성장에 갈 것이다. 근데 벌써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고,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약품뿐만이 아닙니다. 대웅제약부터 시작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요. 제가 살짝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주는 분명히 좋아요. 좋은 건 사실인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따라붙어도 되냐? 전 투자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 따라붙는 것은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럼 매매 관점으로 붙어도 되냐? 가능합니다. 왜 매매 관점으로 붙어도 되냐면 지금 시장은 제약주와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잘 보세요. 수출주도 제가 지금 몰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못 가고 있죠. 환율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랑 제약주는 그대로 붙어주고, 내수 소비 관련된 뭐 유통주도 최근에 계속 상승 나와주고, 증권주 사실 환율하고 관계 없잖아요. 내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몰리는 게 어디로 몰려요?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최근에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까지. 코스피나 코스닥을 종목별로 이렇게 공부를 특징을 잡아보니까 결국 몰려있는 쪽에만 계속 몰리고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는 그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약주는 계속 보이는데 이제는 과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 과열이 한 번 정도는 식어줘야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갈 수 있는데, 이 과열은 6월 초반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도 지금 장대 양봉의 월봉상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아직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6월 초반 때까지는 제약주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도 전 장기적으로도 2020년도까지 본다면 투자 관점으로 급락이 나왔다, 빠졌다, 땡큐 매수가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급락이 아니라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목걸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6월 초반까지, 6월 중순 초반까지는 추세적인 어떤 매매적인 상승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으나, 그쯤에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거다. 매매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제약주는 이슈가 뭐 해외를 진출하네 뭐네 나오지만 중요한 건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을 지켜보십시오. 1위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미약품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코스닥까지는 시간을 다루기가 좀 버겁습니다만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코스닥에서의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은 실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앞으로 기반되지 않고 오로지 이슈만 갖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향후에 꺾일 때 위험하거든요. 자료를 제가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 제약업종을 어디쯤까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지금 계속 횡보를 보여주다가 튀었어요. 이 기간에 분명 한미약품이 좀 눌렸었고요. 지금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봉입니다. 제약업종 지수를 항상 제약업종 매매하시는 분들 보시기 바라요. 5주 2평이 종가상 이탈 시점이 발생되면 변동성을 유의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 보이는 5주 2평을 종가상 이탈한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가상 5주 2평 이탈하는 시점이 나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 또 하나 주봉상입니다. 이게 주봉상 기준선 종가 이탈. 검정색 기준선이 계속 따라오는데 아직 주봉상 기준선 이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만일 외봉으로 5주 2평을 먼저 종가상 이탈하고 빠졌다가 리바운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빠졌다가 기준선까지 만약 다이렉트로 내려온다 하면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강한 리바운딩을 보시는 거고, 빠졌다가 쌍봉으로 기준선 이탈할 때는 추세가 꺾이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제약업종은 살아있다, 추세가. 그러니까 5주 2평 이탈하면은 어떤 변동성이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놓고, 기준선 주봉상 저것이 두 번 정도, 한 번 종가 이탈하고 두 번째 종가 이탈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약업종의 시세가 끝났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아직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매매 관점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제약업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봤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코스닥은 괜찮다 여전히 그 말씀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코스닥은 월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이게 고민인데요. 이 710포인트라는 자리가 그렇게 함부로 보일 자리는 아니에요. 함부로 뛰어넘어서 엄청난 랠리를 그 자리 이후부터 보여줄 자리는 아니다. 그 얘기 힘의 충돌이 나오는 자거든요. 보시죠. 왜 그런지. 710포인트가 여기입니다. 2006년도에 코스닥이 시작했던 점 연시가고요. 2008년도에 연시가가 70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쯤 저항을 받아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4월과 5월 사이에, 4월 말과 5월 중순 사이에 조정을 한번 받아줬는데 다시 힘있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봉의 힘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속되는데, 이게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다, 변곡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고민하냐면 힘의 충돌이 나올 자리,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눌림목이 한번 있을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용장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코스닥의 종목 상승 장세를 보면 제약주나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완전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약업종을 잘 살펴보시면서 6월달 중순경에 코스닥의 어떤 변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코스닥이 단기 고점의 과열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놓고 700포인트에 때 지지 눌림이 형성되는지를 향후에 예의주시해보자. 이렇게 좀 제가 살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지수를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시장 상황을 오늘 보니까 올라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역시나 분류해서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오늘 자동차가 올라와서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랑 내수 관련 제약주나 증권주들이 힘이 붙었고,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랑 반도체를 계속 붙었고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순환의 관점에서 수출주들이나 전방산업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종가상 회복 여부입니다. 그리고 2144포인트는 중요 기준점인데, 이거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수 소비주 위주로 지수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금방 얘기해드렸죠. 수출주에 대한 빈곤, 요거는 증시가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 데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 뭐 우려감 여전한다는 표현보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나와버렸네요. 이건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아까 왜 2144포인트가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2144포인트, 피보나치로 눌림목이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지워버리고 2144포인트, 그러니까 4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기술적으로 터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고점이 2139포인트. 해외 증시들은 5월 달 고점을 넘어갔어요. 우리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야죠. 키 맞추기 해야죠. 비교를 해드리면 해외 증시들이, 독일 증시들이 4월 달에 계속 올라갔어요. 3, 4월 달에. 그렇죠? 동시에 대만 가권까지도 보시면
3, 4월 때 계속 올라갔어요. 신고가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못 냈잖아요. 언제? 밸런스가. 2, 3월 때 제대로 못 내니까 4월 달에 한 방에 따라가서 키 맞추기를 해준 거고, 남들은 지금 5월 달 고점 일단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5월 달 우리나라 고점 2139포인트니까 거기 단 한 포인트라도 1포인트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넘어가기 직전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4월 22일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힘의 충돌이 나오겠죠. 가서 부딪히면 맞고 밀리거나 넘어서면 눌리거나. 그래서 이번에 5월 마지막 일까지는 2144포인트의 일단 기준점을 한 번쯤 만나보는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의 저점은 이 저점이 일단은 5월 30일 마지막 날까지는 저점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저는 90%로 봅니다. 단 이것이 좀 애매한 게 코스피 지수하고요. 코스피 지수 이거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밸런스가 달라요. 누가 지금 더 강한 모습이죠? 현재 가격이 먼저 올라온 게 코스피 종지수가 좀 강하죠. 코스피 200은 조금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밸런스 맞추는 과정을 계속 거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뭘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굴곡이라는 얘기죠. 왔다 갔다 등락을 거치는 거. 그래서 21 2평을 요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2평 확대도 보시면 갭으로 이탈했단 말이에요. 21 이동평선으로 갭하라고 이탈한 건 뭐예요? 회기 자리,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또 함부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기간이나 이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또 제가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갭방구 난 자리는 기억하기 쉽게 회복해야 될 자리인데 22평을 이것을 어떻게 또 회복하느냐예요. 뚫고서 장대 항봉식으로 돌파해서 회복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만약 갭상으로 또 떠버리면 그것은 떠놓고서 다시 또 눌러버리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종합주가시는 당분간 5월 말까지는 저 기준점에서의 등락을 계속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료를 통해서 ETF 레버리지 한번 전략을 보도록 하죠. ETF 레버리지가 오늘 볼까요? 얼마까지 왔나? 제가 방송 나오기 전까지는 990원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네요. 990원까지 왔네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예,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색깔이 이게 좀 다양한 색깔인데 어떻게 겹쳐버렸네요.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의 경우일 수로 갖고 나왔는데, 하나는 먼저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눌려서 전저점 깨지 않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12,500원까지 갔다가 눌린 상황.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먼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갔다가 다시 올라간 만큼 토해내고 왔다리 갔다리. 또 하나 파란색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볼 때 상단은 많이 줬을 때 12,500원까지 주는 거고요. 하단은 셋 다 공교롭게도 전저점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가 잡아드린 거거든요. 만약 전저점이 깨지면 11,400원대까지 눌리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 전저점 이번 주 저점 안 깨질 것이다라고 어제 얘기해 드렸으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 전저점 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눌림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가 12,000원을 얘기해 드렸죠. 월요일 날 무조건 온다. 990원 왔냐고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찍어야 돼요. 12,000원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의 저점은 일단 이번 주 주봉 금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5월의 저점이 깨질 가능성, 5월 말까지 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10% 확률밖에 없는데 금요일 날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밀었다가 올라오느냐, 안 밀고 얌전하게 올라오느냐, 요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